행복한 연다육입니다. 오늘은 다육이 영상보다도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하고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 주사 맞은 지 내일이면 한 달입니다. 딱 내일이면 딱 한 달. 근데 제가 언제 병원을 다녀왔지?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해놓고 왔다고 영상을 올렸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다음 어제 피검사 결과를 전화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갑상선 간 수치 그 이상이 없고 염증만 4배 가까이 나왔다고 선생님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피검사 할 때 선생님 말씀은 내과냐 산부인과냐 정형외과냐 피검사 결과를 보고 그 진료 여부를 안다고 하셨는데, 피검사 결과를 알려주실 때 상으로는 염증 수치가 4배 가까이 나왔는데 몸이 어쩌냐고. 그때 시간이 2시 반이 넘었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염증약 진통제를 처방해 주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 해서 제가 아침 8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8시까지 갑니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을 먹고 약을 먹었지요. 그리고 2시 반이 넘으니까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기다리면서 누워 있는데 몸이 어쩌냐 그래서 이제 약 기운이 떨어져 가는지 몸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통제 약을 5일분을 주셨고 그 약을 먹어보고 그래도 아프면 산부인과 쪽을 한번 가보시든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증상이 여러 증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증상이 여러 증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통화를 종료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혼자 세탁실 그 목욕탕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혼자 제가 울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아파서. 그리고 직장도 못 나갔고요. 일차 때는 10시 예약이었는데 주사 맞고 15분 있다가 혈압을 치고 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10시 25분 30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워있는데 소변이 그렇게 마렵더라고요. 화장실을 자꾸 들락날락 했고요. 이제 해여름이 되니까 머리가 한 번씩 콕콕 쑤신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바로 약을 먹었습니다.
1차 때는요. 그 정도는 애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1차를 그렇게 어깨 통증, 주사 맞은 부위 통증 정도였고, 2차는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2차가 8월 말에 30일 날이 제가 2차 맞은 날이었는데 2주 정도 연기가 된다고 했는데 1주가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제가 2차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2차 백신 접종할 때에는 주사도 아팠고 이제 도보로 주사 맞고 15분 기다렸다가 집에 오는 시간이 도보로 왔으니까 거의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을 건데, 그 집에 오는 도중에 또 제가 병원에 들렸습니다. 혈압약인지 관절약인지 받으러 병원에 들렸다가 거기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으니까 한 30-40분 정도, 집에까지 오는데 30-40분 정도 걸렸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집에 와서 열감이 있다 하고 체온을 재니까 37.1도인가 2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별 적이 없이 그 다음날 9일날 출근해서 일을 하고 밤에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데 등 쪽으로, 어깨 쪽으로 해가지고 등 쪽으로 어마어마한 그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약을 먹고 어떻게 잠이 든지도 모르게 잠이 들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2주 정도 됐었을 거예요, 아마. 2주 정도 되니까 입맛 떨어지고 다리는 제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다리는 조금 다른 때보다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빠한테 벨아빠 좀 다리가 좀 2차 때는 좀 다리가 좀 아픈 듯 한다, 제가 그리 하니까 땡땡이 엄마는 이미 관절약을 먹고 있으니까 그걸로 병원에 가도 인정도 안 해줘. 대번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겠지? 저도 그렇게 대답하고 그때는 버틸만 하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균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균을 몸에 넣어서 그 항체를 만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제일 약한 부분에 와서 그 친구들이 좀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2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좀 그 여자 하는 그런 말은 제가 그런 말까지는 못하겠고, 물론 다른 그쪽으로도 이렇게 여성들 그쪽으로도 조금 4년 동안 그게 없었는데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적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앞주 2주 오늘이 목요일, 이 앞주 목요일부터 부쩍 너무 심할 정도로 좀 이상하다, 다리가 이건 아닌데 그럴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일 끝내고 집에 와서 세탁실에 앉아서 다리 아파하고 무릎을 만졌는데, 무릎이 붙지 않을 때는 한 손으로도 이렇게 잡아집니다. 두 손으로 잡아도 안 잡아지는 겁니다. 무릎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는데 열이 어마어마한 열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약국까지 갔습니다. 가서 선생님 다짜고짜 그랬더래요. 염증약 주세요 얼른. 무릎이 이렇게 퉁퉁 붓고 열이 나서 죽겠어요. 얼른 염증약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10년 넘게 다닌 약국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염증약을 5번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 하더라고요. 그 5번을 먹고 이합주 일요일 날은 조금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얼른 가야겠다고, 죽게 생겼다고, 얼른 빨리 가서 병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등 떠밀어서 제가 집에로 와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결과 염증 4배 2.02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가서 피 검사지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시작되면 잠도 못 자고 아프고,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일단 산부인과는 둘째 치고 정형외과라도 가서 검사를 해보든지 어쩌든지 해볼까 싶어서 검사지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백신이라는 게 주사 맞고 15분 있다 가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게 15분인지, 15분 안에 죽는지 사는지, 그게 쇼부가 난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5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주사 맞으러 가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거기서 15분 동안 기다렸다가 잘못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주사든지 항체가 생기려면 거의 2주 정도 걸린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주 후에 그 후유증을 보고 이거 부작용이다 아니다를 얘기하고 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15분 주사 맞고 나서 15분인지. 사실 엄마도 지금 30년 넘게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셔 신경과를 다니고 계시지만, 제 영상 보시면 그 영상도 있을 겁니다. 엄마 심장 초음파하고 와서 하울씨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라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때 제가 1차 접종을 하고 엄마 그 병원을 모시고 갔었을 때입니다 아마. 그런데 선생님, 저는 1차 접종을 했는데
그렇게 뭐 부작용이다 할 정도는 없었고, 애교 정도? 그랬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예, 맞아요. 저도 부작용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작용들 사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제가 다녀온 병원 선생님도 코로나 그 백신 접종 후유증이라고 해야 돼, 부작용이라고 해야 돼,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제가 통화를 종료를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막상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주사 맞고 이럽니다 하면 얼굴 인상부터 찌푸려집니다,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병원 가서 잘 치료 받으시고 코로나 백신 주사도 잘 이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너무 늦게 나타나서, 물론 내 병이 있어서 가면은 저 역시 관절염 약을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관절염 약 진단받고 지금 2년째인데 이렇게 아픈 통증으로 단 한 번이 간 적이 없습니다. 따로 이번이 처음이고, 물론 다른 증상도 있는데 영상으로 차마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어서 저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약 하나 먹으면은 그 약 먹은 때문에 저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우리 그 코로나 백신 주사 나이 드신 고령자 분들부터 주사를 맞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코로나 환자가 고령자 분들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또 의외로 반응은 무반응이 많았고요. 백신 맞고 나서 무반응이 많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백신 맞고 나서 저기가 많이 오곤 했다는 사례들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젊습니다. 올해 46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코로나 백신 접종하시고 아무 일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한다는 주였습니다. 죽어도 맞고 죽어야 한다는 주였는데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코로나 주사는 접종은 해야 한다라고 하면 잘 접종 후에 살펴보시고 모두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병원 가서 피검 산다고 피를 빼는데 간호사들이 1차 접종하고 2차를 아직 안 맞았다고 다들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떤 병이든 어떤 균이든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다 잘못되거나 다 죽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식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무 일 없듯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접종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연다육이었습니다. 편안한 날 계속 되세요.